안녕하세요. 심리 읽어주는 남자 A준입니다. 오늘은요, 연애에 대한 컨텐츠를 제가 시리즈로 제작을 했잖아요. 그 세 번째 이야기, 의사소통 기술에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팅을 나가서 혹은 연인과 함께 어떤 의사소통을 기술을 사용해야 내가 소개팅에 성공할 수 있는지 그 소개팅 꿀팁을 지금부터 전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심리학에서는요, 언어와 비언어 이것을 모두 다 통틀어서 의사소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언어적인 것과 언어적인 것 이렇게 간략하게 일반인들도 잘 활용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성공률이 높은 것, 소개팅에서 성공률이 높은 것들 위주로 제가 아주 담백하게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게요. 일단은요, 여성분이든 남성분이든 소개팅 자리에서 상대방이 마음에 들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마음에 들었다라고 하는 이유 중에서는 첫인상 효과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단순 노출 효과도 있었고요. 그걸 지난 시간에 한 번씩 다루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개팅에서 굉장히 흐름이 좋아서 어떤 이야기들을 잘 해야 되는데, 저에게 실제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 혹은 제 주변 지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소개팅을 나가거나 단 둘이 만났을 자리에 어떤 말을,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래서 주변에 연애를 하시는 분들한테 조언을 많이 구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면 보통 뭐라고 합니까? 취미 얘기해봐, 영화 좋아하는 거 얘기해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렇게 어떠한 소스들을 가지고 있으면 얘기할 때 그 화제가 끝나면 다음 화제로 전환시키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어떤 내용을 준비해서 간다라기보다는 의사소통 기술에서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이야기를 해도 굉장히 자연스러울 수 있다. 그 첫 번째, 아이 컨택입니다. 의사소통 기술을 제가 전수해드릴 때, 소개팅을 나가려고 준비하시는 분과 함께 트레이닝을 할 때 아이 컨택을 너무너무 못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아이 컨택을 잘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어떤 연구 결과도 있는데, 아이 컨택을 잘 못합니다. 도대체 어디를 봐야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이 컨택의 중요성이 있죠. 상대방을 잘 들여다본다, 그리고 상대방을 잘 응시하고 있다,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 이런 표현을요, 언어적인 표현, 관심 있어요, 좋아해요, 사랑해요 라는 표현 말고도 아이 컨택만으로도 충분히 비언어적인 것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 컨택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눈을 바라봐야 하는 건지 얼굴 전체를 바라봐야 하는 건지, 상대방이 나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는 아이 컨택을 어떻게 해야 하지? 경청이 아니라 지금 어디를 봐야 하지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럴 때 제가 두 가지를 추천을 해드려요. 미간과 입술입니다. 입술은 말하는 동선이 보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무슨 언어를 전달하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고요. 미간을 보는 건 양쪽 눈을 보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내요. 제가 유튜브를 촬영하기 이전에도 독립영화나 영화 쪽에서 이렇게 촬영들을 많이 했었을 때, 여기 촬영 감독님들이 이야기합니다. 카메라 렌즈를 보지 마시고요, 그 밑에 빨간색 반짝이는 녹화 버튼 있는 곳을 바라봐 주세요. 그래야 시청자가 봤을 때 카메라를 보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냅니다. 이러한 것들을 배우기도 했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봤을 때 아이 컨택이라고 하는 것은 두 눈을 바라본다? 어떤 한쪽 눈을 바라볼 수도 있고 양쪽 눈의 가운데 미간을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언어적인 표현으로 내가 아이 컨택을 하는 것 중에서 미간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이 나에게 되게 관심 있게 나를 잘 바라봐 주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비언어적인 아이 컨택 다음에 해야 할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방법은 뭘까요? 당연히 경청을 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내 온몸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고개를 끄덕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비언어적인 표현 중에서요, 아이 컨택하고 고개를 끄덕여 준 것만으로도 그 의사소통 중에 상담에서는 굉장히 큰 효과를 봅니다. 물론 이제 저 같은 심리 전문가 혹은 상담을 하시는 분들은 경청을 트레이닝을 받아요. 소개팅에 나가서 상대방이 어떤 말들을 하고 있을 때 내가 그걸 놓쳤어요. 그래도 고개를 끄덕여주는 것으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고 있다, 이런 것들을 비언어적으로 상대방에게 표현해주는 것입니다. 의사소통은요, 혼자만 알고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의사를
반드시 상대방에게 표현해야 하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놓치고 가시는 것들이 뭐냐면 표현을 언어로 해야 하고요, 편지로 해야 하고요, 카톡으로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언어적인 표현이요, 상대방의 무의식에 내가 당신을 얼마나 호감 있어 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엄청난 증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사빠라고 하죠. 우리 금사빠, 금방 사랑에 빠진다. 상대방과의 어떤 비언어적인 교류도 하지 않고 저 당신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저랑 사귀어볼래요, 이런 식으로 바로 다가가면, 제가 지난번 연애 유튜브 만들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안전하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 컨택과 비언어적인 고개 끄덕임, 이 두 가지의 의사소통 기술은 여러분들이 소개팅에 무조건 가지고 가야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알아볼 것은요, 어떤 비언어적인 표현은 아니에요.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내가 탑재하고 있어야 할 행동이라고 해야 할까요? 무의식적으로 내가 하고 있는 행동들, 이것들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호감으로 연결되는지 그걸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보통 소개팅에 나가서 이렇게 조신하게 앉아가지고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합니다. 고개를 끄덕이고요, 아이 컨택을 하고요, 미간을 보면서 심지어 다른 생각을 할지언정, 이제부터 내가 이 사람이 말이 끝나면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하지? 이런 생각을 할지언정 고개를 끄덕여주고 미간을 보면서 아이 컨택을 해주는, 이런 것들이 비언어적으로 상대방에게 굉장히 표현이 좋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요, 무의식적인 본인의 행동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호감을 느끼게 하는 행동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턱을 괴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좀 웃기겠죠? 상대방 굉장히 부담스러워 합니다.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렇군요 하면서 이렇게 턱을 괴는 거, 상대방이 턱을 왜 괴는지 모릅니다. 이게 무의식적인 심리학적 행동이거든요. 그런데 난 당신에게 관심이 있어요 라고 이렇게 턱을 괴주는 거, 절대 여기서 한 가지 오류, 두 손으로 괴면 안 됩니다. 근데 거리를 조금 둔 상태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다가가서 하지 않고요, 조금 거리를 두고, 이 테이블이 있다면 이 테이블에다 이렇게 받쳐놓고 턱을 괴고 이렇게 이야기를 편안하게 들어주는 겁니다. 이 효과가요, 상대방이 긴장을 풀어주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행동이에요. 두 번째 행동은요, 깍지를 끼고 앉아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게 되게 권위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요, 사람이요, 몸을 이렇게 감싸 안아서 잡고 있는 것만으로도요, 되게 안정적이고 중심 있는 사람이다라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상대방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호감이 있는데 왜 호감이 있는지 잘 모르게 돼요. 이게 다 무의식적으로 올라오는 이 행동들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소개팅에서 성공을 하려면 무의식적인 행동들도 중요하고 비언어적인 것도 중요합니다. 물론 언어적인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긴 하겠죠. 그래서 이 무의식적 행동 중에서 턱을 괴는 것, 그리고 두 번째, 깍지를 껴서 나의 신체 상태와 상대방으로 하여금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것, 이 두 가지의 무의식적인 행동이 여러분들에게 소개팅을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요, 이제 저희가 비언어적인 행동들, 아이 컨택 했고요, 고개를 끄덕였고요, 그 다음에 무의식적인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호감을 얻어내는 방법도 지금 찾아봤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어떤 말들을 해야 하고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하고 무슨 이야기를 내가 이끌어가야 할까, 이런 고민들은 남성분들이 조금 많이 하시는데요, 여성분들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상대방과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소개팅과는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자만추라고 하죠. 자연 만남 추. 네, 자연스럽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옆에 지인들이 있어야만 그 대화가 이어지는 이러한 패턴들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자연스러운 만남이 언제까지 계속 추구가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개팅을 받을 때, 자연스러운 만남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네 가지, 아이 컨택, 고개 끄덕임, 무의식적인 행동, 턱 꿰는 거, 그리고 이렇게 손깍지 끼는 거, 그 중에서 손 두 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 의사소통 기술 중에 내가 굉장히 잘 듣고 있다, 너의 말을, 고개 끄덕임 말고요, 직접 전달하는 겁니다. 이것을 앵무새 기법이라고 합니다. 이 앵무새 기법은요, 비즈니스 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상담에서는요,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전문성이 있는 의사소통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요, 상대방이 무슨 말을 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어제 영화를 봤고요, 영화에서 기생충을 봤는데 기생충이 참 재밌었고 그게 상을 많이 받았대요. 상대방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어제 기생충 보셨군요. 그거 뭐 상 받았다고 하는데 되게 재밌으셨나봐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말을 내가 다시 앵무새처럼 말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질문 하나만 던져주는 거죠. 재밌으셨나봐요? 혹은 그 기호에 맞게 되게 좋은 시간이셨었나봐요? 기분이 안 좋으셨나봐요? 이렇게 감정을 살짝살짝 읽어주는 거 딱 하나. 앵무새 기법은 상대방의 말을 내가 가지고 와서 그 뒤에 내가 생각하는 감정, 상대방에게 궁금한 감정을 딱 하나 넣어주는 것입니다. 기생충을 봤는데 재밌었어요. 어제 기생충 봤는데 되게 재밌으셨구나. 혹은 저도 봤어요. 이런 식으로 대화를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앵무새 기법. 이 앵무새 기법이요, 왜 중요하냐면 일단 상담에서 왜 중요한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의사소통 기술에서는 앵무새 기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상담에서는요, 재진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재진술. 내가 상대방이 이야기한 것을 정확하게 잘 들었는지, 상담자가, 이 전문가가 앞에 있는 내담자가 나에게 전달한 것이 맞는지를 재확인해야 할 때, 그 의도가 맞는지를 재확인해야 할 때 이 재진술이라는 소통 기법을 사용합니다. 앵무새 기법 똑같아요. 상대방이 그 말을 한 건지 내가 정확하게 듣고 있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행동이고 표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행동하고 표현하면요, 상대방이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제 말만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편안하게 잘 들어주실 줄 몰랐어요. 되게 편안하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얻어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비언어적인 표현, 무의식적 행동, 의사소통 기법 중에 앵무새 기법, 당신의 이야기를 잘 듣고 있습니다. 를 통해서 소개팅에서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연애에 관련된 이야기 중에서 의사소통 기술에 관련해서 콘텐츠를 만들었는데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